월요일입니다. 오늘 태양의 후예하는 날이죠. 그만큼 기다려지는 시간,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항상 영한 남자, 항상 젊은 남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밝게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희 밝음에 좀 부합할 만한 주제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오늘도 뭐 로봇이나 이런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네. 오늘 정말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의 얘기. 저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저께도 네. 얘기하고 뭐 누가 이길지 모를지 얘기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 좀 더 약간 비슷한 얘기 하겠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알파고랑 이세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그쵸. 이길까 얘기하고 뭐 누가 뭐 여전히 이세돌을 우세한다 얘기하는데 초점이 약간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그 초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세돌보다 바둑 잘 두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전체 바둑 두는 사람 웬만한 사람보다 알파고가 더 잘한다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이제는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런 딥러닝이 다양한 분야로 막 이제 진출하는 거가 되거든요. 오늘 구글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바둑 얘기하니까 바둑이 아니라 이제는 조만간 의료 쪽에 진출하겠다는 거죠. 로봇이요? 예, 로봇가. 그래서 바로 이거 알파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가 이번에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이나 뭐 딥러닝,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주식 투자도 저희가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 역시 뭐 이런 시스템을 대신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얘기 해보겠는데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문가? 로봇이랑 어드바이저 자문가에 합쳐서 합친 말이 되겠는데요. 네. 로봇이 개인 자산의 운영, 개인이나 뭐 기업 마찬가지 되겠는데요. 운영의 자산을 자문해주고요, 관리해주는 소위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우리 흔히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주식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 네. 이런 게 등장해버리면 저희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어떻게 주식을 잘 찾느냐 얘기하는데요. 네.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돼갖고 저도 제 머리를 고대로 해갖고 로봇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세상이 왔는 거죠. 네. 요즘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보면 조그만 그 에코라고요. 구글에서 나오는 아마존에서 나오는 에코라는 건 조그만 기계가 있는데요. 네. 서로 말도 하고 통화도 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비슷한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알고리즘을 개발해 갖고요. 자산 관리를 직접 해주는 그런 시장을 바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어렵습니다. 뭐 알고리즘 이런 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지 무엇이죠? 장단점 좀 얘기해 주시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쉽게 해서 이런 거죠. 각종 어떤 미리 연산 같은 거를 축적해 나갔고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하면서 문제 도출하는 것인데요. 로봇 어드바이저 장점과 단점을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이란 것은 개인 판단이 아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네. 술도 몸에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1년에 평균 소주 한 잔, 맥주 반병 진짜 정도 안 마시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조금만 마시면 저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 맑지 않으면 주식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안 마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 될 수 있는데요. 컨디션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갖고 이제 공식화된 알고리즘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금융위기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뭐 하면 갑자기 주가가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확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에 따른 시장 급변에 따라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인지 뭐 네.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2012년만 하더라도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서 운영하는 규모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2016년이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제가 인용하는데요. 2016년 올해는요. 한 3천억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는 로봇 어드바이저 직접 사거나 파는 매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20년 불과 지금 4년 후잖아요. 2조 2천억 달러 되면서요. 전체 미국에서 운영하는 투자 금액의 5%에서 6%는 네. 바로 이 로봇을 한다는 거가 미국의 사례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요. 그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실용규모 자산운용 생겨나고 있어요. 웰스 프런트라든가 베터먼트 같은 경우가 먼저 출발했고요. 이미 운영을 시작하고 네. 있고요. 찰스 수업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사, 우리나라 보면 키움 같은 곳이 되겠는데요. 2015년 3월에 서비스 시작했고요. 뱅가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작년 5월부터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게 재미나는 거고요. 이 로보 어드바이저 보통 수수료가요. 0.15에서 0.35% 정도 합니다. 이게 약간 감이 없으실 텐데요. 이런 대부분의 증권사나 이런 데가 수수료가 평균 PB가 1%입니다. 네. 사거나 팔 때 1% 정도 하고요. 헤지펀드 중에 아주 강력한 곳이죠. 정말 유명한 곳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맡기면 3% 바로 먼저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3%까지 기본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훨씬 0.1에서 저렴하게. 0.5니까 뭐 20분의 1 내지 뭐 30분의 1까지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있고요. 보통 개인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장점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분위기 따라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증권사 은행 준비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쿼터백 투자 자문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해야 한 자문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쿼터백 R1이라는 거를 KB국민은행을 통해서 출시를 했는데요. 네.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6개의 자산군을 설정하고요. 지역을 전 세계 77개로 막 나누고 섹터별 나눠갖고요. 920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시장 상황별로 최적의 투자 대상을 하는 거가 KB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한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운영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의미는 그렇죠. 없지만 1월 달에는 시장보다 좀 더 수익이 좋았다는 얘기도 일부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리포트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행할지. 특히 요새 보면 아마 박민영 앵커도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ISA 우리 만능통장 그렇죠. 계좌제만 하나 더 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에도 이제 맞춤형, 일임형 거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가 난리가 났어요. 이상권 KEB 하나은행 있죠. 여기 하나은행의 투자상품 부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로보 어드바이저가요. PB 100명의 목숨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장난이 아닌 거가 되겠고요. 그 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네. NH투자증권이 제일 먼저 자산운용과 관련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QB 로보 어카운트라고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들어간 걸 홈페이지를 캡처해봤더니요. 그 개인들의 위험에 대한 선호, 네. 재무적 자기가 돈을 벌려느냐 아니면 뭐 노후를 위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로봇 설계를 하면 자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딱딱딱 종목까지 찾아주는 그런 것들을 NH투자증권이 벌써 시작했고요. 뭐 다른 증권사도 이런 뭐 비슷한 것들 많이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 일단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부터 미국부터 우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놀랍습니다. 자, 관련한 뭐 종목이 있을지 정말 연관된 종목이 있습니까? 연관된 주식은 굳이 따지면 없더라고요. 정확히 냉정히 보시면 따지면 없어야 네.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특정 증권사나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저희 방송이 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제일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감독기관에서도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바꾼 거 있는데요. 증권회사 다니는 분이나 은행에서 그런 거 PB 업무를 하신 분은 투자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시험도 봐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2번 떨어졌다가 겨우 붙었는 게 있어요. 근데 있는 금융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요. 유효성이나 적합성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이력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경제나 금융이나 기본 지식이 없어요.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아이디어 없고 이공계 붙은 분들도 충분히 이런 투자 자문하는 업무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그런 쪽 예전에는 뭐 경영학과나 이런 거 전공한 사람 선호했는데 요즘은 물리라든가 화학, 통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번 금융 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과거에는 뭐 스스로 생산과 창출을 해내는 인력 위주였다면 이제 생산과 창출을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다룰 줄 아는 이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MTN 이하경 전문위원과 이야기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